네, 안녕하세요. 웜도그입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렵죠? 한참 관세 이슈로 하락장이 오나 싶어서 무서워서 매수는 못했는데 또 며칠 지나 보니 엄청 솟아있고 그래서 지금 사려고 보니 너무 비싼 것 같고 살 걸, 사지 말 걸, 껄무새가 되어 있는 나의 모습. 네, 제 모습입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오면서 저만의 매수 포인트가 생겼는데요. 언제 매수를 하면 좋을지 관망하다가 지금이니 하고 들어갈 만한 시점은 언제인지 여러분만의 필살기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세간에 존재하는 여러 주식 매수 조건들을 살펴보고 어떤 방법이 가장 나은지, 어떻게 매수하면 될지 실제 매수 결과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이걸 만드느라 시간이 좀 걸렸는데요. 주식 백테스팅 시뮬레이터입니다. 이 페이지는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언퍼니닷컴 들어오시면 제가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를 만들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는요, 사용자분들께서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가 사용하는 기준들로만 만들어 봤습니다.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시간이 될 때마다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월 적립식 매수부터 해볼게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것처럼 SCHD와 QQQ는 제가 장기로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경우 저는 월급이 나올 때마다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럴 경우에 내가 만약에 월급이 25일 날 들어왔다. 분석 기간은 상장일부터로 하면은 조금 너무 많이 성장해 있어가지고 다른 결과값이 나올 수 있어요. 최근 3년 정도 적당한 것 같은데 3년 정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직접 기간 입력으로 해서 2025, 05, 05 이렇게 해서 백테스팅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치식 투자 금액은 제가 최종적으로 매수한 금액으로 하던가 아니면 내가 지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10만 달러로 해볼게요. 자, 백테스팅을 하게 되면은 슈드 종목에서 이제 데이터들을 불러와서 분석을 해주는데요. 요약을 보자면 3년 동안 36개월이죠. 네, 36회 매수 정확히 됐고요. 총 투자 금액, 최종 보유 주식 수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 3,000주 정도 모인다는 건데,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연평균 수익률이 아주 터무니없네요. 3년 동안. 거치식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평균 수익률이 얼마 안 됩니다. 오히려 지금 적립식으로 모인 수익률이 더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차트로도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매수 시점이 찍히고요. 내 투자 금액에 따른 현재 가치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거치식과 수익률 비교까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슈드의 경우 지금 장기간 횡보하고 있죠. 네, 횡보를 하면서 배당을 받고 있는데 지금 역사적으로의 상승률이랑은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를 눌러보시면 2022년, 23년 연도별로 내가 얼마나 샀는지 그리고 수익률은 어느 연별로 얼마 정도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또 하나하나 매수 기록을 볼 수가 있어요. 쭉 내리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자, 이게 이제 매월 적립식 매수고요. 슈드의 경우 이런 식이고 QQQ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QQ의 경우 최근에 너무 많은 상승이 있었어 가지고 연평균 수익률 9.54% 정도 시키고요. 거치식으로 보면 16% 정도 찍히네요. 상승이 어마무시했죠. 자, 이렇게 쭉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연평균 9% 정도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래도 일단은 거치식이 좀 더 좋았다는 사실, 저렇게 데이터와 매수 기록 살펴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만져보시면서 주가가 이렇게 흘렀구나, 이렇게 매수했을 때 이렇구나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월 적립식 매수를 봤는데 슈드의 경우는 횡보를 하고 있어서 그냥저냥 흘러가고 있고 배당 수익만 연 3.6% 정도씩 얻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QQQ의 경우는 거치식보다는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월적립 매수를 하는 이유는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월급이 있을 때마다 저축하듯이 계속 모아서 매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거치식으로 한 방에 큰 금액 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들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더러 돈이 있을 때 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전략은 공포탐욕 지수 전략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는 여러분 CNN 홈페이지, CNN 비즈니스 와보시면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CNN에서 여러 가지 지표를 분석을 해서 현재 지수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낮을수록 극도의 공포, 높을수록 극도의 욕망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주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합니다. Fear and Greed 인덱스가 타임라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엄청 내리꽂았을 때 3까지 내려왔어요. 이거는 코로나 때 수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 매수를 하긴 했는데 한 자리일 때는요 그냥 사면 돼요. 여기에 이제 Fear and Greed 지수를 가져올 수 있어요. Extreme Fear라고 돼 있지만 10 이하일 때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금액은 크게 의미가 없겠죠. 근데 이 전략은 어떤 종목을 쓰냐? 모든 종목에 맞춰 쓰는 건 아니고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종목에 투자를 합니다. 가장 공포일 때 내리꽂는, 아주 많이 내리꽂힐 수 있는 TQQQ를 매수할 때 이 전략을 씁니다. 근데 지금 이 데이터가 1년치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걸 계속 몇 년치를 가져오고 싶은데 아쉽게도 1년치밖에 안 나와가지고 최근 1년으로 보겠습니다. 자, TQQQ 최근 1년 차트인데요. 이때가 아까 보셨던 한 자릿수일 때, 네, 이때가 되겠죠. 한 자릿수일 때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하는 전략인 겁니다. 그럼 한 이렇게 포인트 5개 정도 매수가 됐고요. 사실 흔치 않아요. 그래서 이걸 큰 금액으로 빵빵빵 사야 됩니다. 자, 근데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이거는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릴 때 TQQQ 종목으로 매수하는 전략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저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전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략인데요. RSI가 30 미만일 때 매수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RSI 같은 경우는 주식하는 분들이 많이 쓰는 지표죠.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가지고 과매수 상태, 그러니까 지금 가격이 만약에 RSI가 70을 넘어섰다 그럴 경우에는 과매수 상태, 사람들이 막 그냥 계속 사는 상태를 나타내고요. 그런 경우에는 하락 전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RSI가 30 이하일 때는 과매도 상태,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막 팔아제끼는 그런 상태로 단기적이라도 반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판단을 하죠. 자, 만약에 RSI 30 미만으로 매수를 한다. 요것도 마찬가지 단기적인 수익을 얻을 때 하는 겁니다. 거치식보다 수익률이 좋죠. 차트를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 시점이 별로 없어요. RSI 30 미만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꾸준히 살펴봐야 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포지수가 익스트림 피어에 RSI가 30 미만이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좀 무서우면 소액이라도 한번 사보세요. 그 뒤에 주가가 어떻게 흐르는지 보시고,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무조건 그 주식이 상승한다는 건 아니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다음 매수 전략인데요.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라고 해가지고 평균, 분산 이런 거 공부할 때 정규 분포 나올 때 우리 표준 편차 얘기를 하죠. 근데 제가 계산하는 표준 편차는 일일 등락률을 따질 때 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슈드 종목이 5년 동안 하루에 등락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거에 대한 평균치를 모아서 표준 편차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표준 편차라고 하면은 일일 등락률이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건데, 시그마가 클수록 주가의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평균을 많이 벗어났다. 그러니까 만약에 일일 등락률 평균에서 만약에 표준 편차가 2%다 그러면은 하루에 2% 내에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에서. 근데 이게 얼마나 더 벗어났느냐, 그 평균치에서 벗어났다면, 만약에 마이너스 4% 떨어졌다 그러면은 평균치에서 많이 벗어난 거죠. 그거를 계산하는 건데, 정규 분포 1시그마에 포함될 확률은 68.3%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마에 포함될 확률은 95.4%예요. 이 시그마를 벗어났다. 그런 경우는 이거는 5% 미만의 확률의 사건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매일 계산을 하는데요. 슈드의 경우 1시그마가 현재 마이너스 1%, 2시그마가 마이너스 2%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마이너스 2%가 떨어졌다. 그 말은 와, 이거 오늘 심상치 않은 움직임인데?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그마 매수법이었고요. 시그마 매수에 뭐 RSI 매수, 적립식 매수 이런 거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다 봤듯이 미국 주식이잖아요. QQQ 슈드 그냥 거치식이 최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월급쟁이고 월급을 받을 때마다 꾸준히 적립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거치식과는 쉽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뭐 많이 올라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하지만 다시 말했듯이 자꾸 이렇게 올랐다고 못 사면 계속 못 삽니다. 뭐 환율이 어쨌네, 지금 뭐 주가가 높네 어쩌네 하면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져갈 프로젝트는 시작도 못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매수 전략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을 좀 얻으시고 어떤 게 나은가 한번 좀 뒤져보시고 매수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시뮬레이터는 백테스팅이고 최적의 결과를 보여주진 않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식으로 되는구나를 살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 전략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가져가는 전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백테스팅 시뮬레이터를 소개하면서 매수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생각보다 결과를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죠. 나만의 매수 전략을 세우면서 난 이럴 때는 꼭 사야지. 그리고 단기 전략으로는 괜찮은 걸 봤죠. TQQQ의 단기 전략을 짜면서 이럴 때는 꼭 놓치지 말고 이번 기회는 꼭 잡아야겠다. 큰 금액을 살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고 하고자 했던 것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도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왜 광고가 안 붙어? 광고로 돈 좀 벌라 했더니 에이